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극에 두터운 얼음이 녹으면 많은 도시와 국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얼음 아래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은 곧 인류의 멸망이 반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2월 6일 아르헨티나 에스페란자 기상관측소에서 기록된 18.3도는 남극의 최고 기온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세계기상기구의 극한기상 및 기상현상 기록 보관소에 남극 최고 기온 기록인 18.3도라는 기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브라질 시모 섬의 자동 연구 동토 관측소에 기록된 최고 기온 20.75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시모 섬의 관측소에서 기록된 20.75도에 전세계 언론은 남극 대륙 기온이 처음으로 20도를 넘었다는 헤드라인 뉴스를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세계기상기구는 사람이 놀라는 잘못된 보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기상기구 탈라스 사무장은 말했습니다. 남극 반도는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지역 중 하나다. 지난 50년 동안 거의 3도나 상승했다. 따라서 이 새로운 기온 기록은 우리가 관측한 기후변화 경향과 일치한다. 세계기상기구는 왜 남극의 변화에 대해 뭐하고 꺼리는 모습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구의 46억 년에 비하면 인간이 지구에 등장한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의 등장을 한순간의 일로 여기는데 그 이전에 선사시대 문명이 존재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선사시대 문명의 흔적을 찾아다녔지만 그 결과가 특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외계 문명의 개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과학자들이 탐구하고 있는 증거에서 지구에 선사시대 문명이 존재했던 사실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구구 어스를 통해 남극 대륙에서도 이상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사 홈페이지의 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사면체 산 봉우리 근처에 신비하게 빛나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낮에 찍은 위성 사진이지만 이 빛은 산의 그림자 속에 있어서 탐조등처럼 선명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과학자는 위성사진으로 남극 빙판 위의 평평한 구역에서 이상한 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어느 탐사대가 두고 간 천막처럼 일렬로 들어선 이상한 구조물인데 사진을 확대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에 있는 4개의 길쭉한 모양의 정체불명의 물체로 특수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인공물인데 인간이 극한 지역에서 지은 주거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천막 같은 구조물과 조금 떨어진 곳에 출구로 보이는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크고 반듯해서 자연적인 동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말 과학자들은 구글 위성을 통해 남극 상공에서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남극에 만년설이 녹으면서 눈 덮인 빙하 위에 피라미드 같은 건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극에서 지구의 중심부와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깊은 구멍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4월 남극에 도착한 과학탐사대가 남극을 심층 탐사하기 전에 남극 빙하 상공에 나타난 신비한 비행물체를 포착했습니다. 과학자들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미확인 비행물체의 모양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비행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UFO가 아닐까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남쪽의 북반구와 같은 육지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원전 150년에 유명한 그리스 수학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점성가인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는 남극을 미지의 남방 대륙으로 표시한 고대 지구 지도를 남겼습니다. 그는 많은 과학 관련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중 알바게스트, 지리학,
테트라비블로스 등 세 권의 책은 유럽의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지구 중심설입니다.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의 대립은 사실 인간 우주론에 대한 대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1985년 남극 사우스 셔틀랜드 제도 케이프 시레프의 야마나 해변에서 독특한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1819년에서 1825년 사이에 사망한 20대 초반 칠레 원주민 여성의 유해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의 200년 된 두개골은 지금까지 남극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 유해로 인간이 남극에 처음 상륙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1820년 파비안 벨링스와 미하일 레자레프가 이끄는 러시아 원정대, 에드워드 브랜스펄드가 이끄는 영국 원정대, 미국의 물개 사냥꾼 다나니엘 팔머 모두 남극 빙붕이나 남극 대륙을 최초로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후 미국의 존 데이비스 대위는 남극 대륙에 처음으로 상륙했습니다. 이번 인류 역사의 기록에서 남극에 최초로 발을 디딘 사람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었습니다. 1872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그의 아버지는 선주이자 선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의사가 되어 평생 떠돌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1세의 아문센은 마침내 항해 탐험의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아문센의 원래 목표는 북극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09년 9월 미국인 로버트 피어리와 프레더릭 쿡이 북극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그의 북극 여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줄었고 후원자도 후발주자인 그에게 더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 아문센의 재정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아문센은 북극 탐사를 미루고 이미 3개월 전에 출발한 영국 로버트 스콧의 남극 탐험대보다 앞서 남극에 도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북극에서 남극으로 목표를 바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집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여 남극 탐험에 그의 운명과 미래를 걸었습니다. 스콧은 노르웨이 원정대가 남극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극적인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문센은 그의 일기에서 스콧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남북 대륙 정복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아문센 원정대는 월비스 베이에서 1년 동안 둥지를 설었습니다. 1911년 9월 18일 태양의 첫 햇살이 남극에 닿을 때 아문센은 그의 팀과 52마리의 개가 이끄는 썰매 그리고 충분한 물자를 가지고 남극 상륙을 시작했습니다. 12월 14일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 끝에 아문센과 탐험대는 마침내 인류 최초의 남극점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스콧은 뒤처졌습니다. 이 지도는 남북 대륙을 정복하기 위한 두 원정대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터키 이스탄불의 토카프 궁전에서 이미 16세기에 그려진 세계 지도가 발견되었습니다. 남극의 위치를 정확하게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얼음과 눈으로 덮이지 않은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피리 레이스 지도라는 이 지도는 1513년 오스만 제국의 제도 항해사 지리학자이며 지도 제작자인 피리 레이스가 고대 지도를 근거로 가젤 양가죽에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메리카 대륙 지도입니다. 피리는 1492년 콜럼버스의 미주 발견 지도를 참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지도를 기반으로 그렸다는 피리 레이스 지도는 얼마나 오래된 지도이길래 빙산으로 덮이지 않은 남극을 묘사했다는 것일까요? 지질연대에서 팔레오세, 에오세, 올리고세를 신생대 제3기라고 합니다. 팔레오세는 약 6,600만 년 전이며 대부분 5,600만 년 전 백악기 말기인 백악기 제3기 멸종사건 이후입니다. 에오세는 약 5,600만 년에서 3,400만 년 전이며 팔레오세와 올리고세 사이를 말합니다. 에오세는 포유류종이 연속성에서 대단절의 시기였으며 대형 생물의 대규모 멸종으로 끝이 났습니다. 올리고세는 약 3,400만 년에서 2,300만 년 전입니다. 남극 대륙은 올리고세에 나타났습니다.
남극 대륙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이며 지도 제작자, 수학자인 마리누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스웨덴 자연사 박물관의 토마스 모스가 그의 동료와 함께 남극 반도의 15섬을 탐험하는 동안 고관절뼈와 골문 양식이 있는 두개골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칠레의 칼립토세 팔레리데아과에 속하며 헬메 개구리과라고도 합니다. 이 화석 샘플은 약 4천만 년 전의 것으로 올리고세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중기 에오세의 남극 반도의 기후 조건이 오늘날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의 습한 온대 기후와 비슷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남극 반도는 곤드와나에서 분리되기 전에 따뜻한 온대 기후였습니다. 곤드와나 대륙 또는 남부 대륙은 현재의 인도양과 북극 대륙 사이 남반구에 존재한다고 추측되는 고대의 대륙으로 인도 중부의 곤드와나 지역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인도 반도에서는 석탄기부터 쥐라기에 이르기까지의 특징적인 하단의 빙퇴석층에서 상부의 석탄 함유 지층까지를 통틀어 곤드와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와 유사한 암석 계열과 화석이 남반구의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을 거쳐 곤드와나 랜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지질학적 현상에 따르면 남극은 고대 곤드와나 대륙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약 1억 8,500만 년 전 고대 곤드와나 대륙은 아프리카 남미판, 인도판, 오스트레일리아판으로 차례로 나뉘어 분리되었습니다. 약 1억 3,500만 년 전 아프리카 남미판은 두 개로 갈라져 아프리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을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남극 대륙의 형성도 수억 년이 걸렸습니다. 약 5,500만 년 전 마침내 오스트레일리아판도 고대 곤드와나 대륙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남극 대륙만 남게 되었습니다. 약 1,500만 년 전 남극은 자기극의 변화로 인해 점차 적도에서 멀어져 남쪽으로 이동하여 남극 부근으로 이동했고 기후가 점차 차가워지면서 얼음과 눈으로 덮인 오늘날의 남극 대륙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사는 지구는 거대한 자기입니다. 북극과 남극의 위치는 지구의 남극과 북극이 매우 가까워서 사람들은 지구의 북극 부근의 자기를 지자기 남극, 다른 쪽의 자극을 지자기 북극이라고 부릅니다. 예부터 지구의 자기장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북극과 남극이 서로 위치를 바꾼 적이 있는데 자기극 역전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자극이 거꾸로 바뀌는 자기극 역전 현상은 대략 20만 년에 한 번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지자기 역전 과정이 발생하는데 4천에서 5천 년 걸립니다. 자철광 퇴적물의 스캐닝과 단층 분석에 따르면 지구의 자극은 지난 7,800만 년 동안 171번 뒤집혔으며 가장 최근의 자극은 78만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자기 역전의 과정이 빠르면 100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어 1000년이 걸린다는 기존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최신 지구 자기장 모델은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단말기로 전송되고 내비게이션 기기가 이를 감지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자기장을 계산하여 거리와 경로를 보여줍니다. 지난 150년 동안 지자기의 강도는 15% 감소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지자기장의 역전은 전 세계의 급격한 기후변화와 동물종의 멸종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지구 북극 자기장의 이동 위치가 본초 좌우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자기 북극은 매년 48km가량 이동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지구의 북극이 중국에 진입해 남극과 맞바뀌는 역전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은 겹쳐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960년 구소련의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에서 거대한 얼음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미국과 다른 국가의 과학 연구자들도 잇따라 빙하 아래의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현대 기술로 측량한 남극의 원래 지형은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크고 작은 호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수에서 물 1ml당 10만 개의 살아있는 박테리아 세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3,900개 이상의 고대 박테리아 샘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수 바닥의 진흙 샘플에서 규조류 껍질, 새우와 같은 강강류 및 강강류와 유사한 껍질도 발견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발견은 남극 대륙의 지리와 지형이 지자기 역전을 경험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과학자들은 이 발견을 매우 반기지만 오늘날의 인류에게 위안이 될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남극 만년설이 녹은 것은 지자기의 변화로 계속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BBC는 빙하의 종말로 알려진 스웨이츠 빙하가 놀라운 속도로 녹아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과학자들이 남극 만년설이 녹은 원인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빙하의 바닥과 기반함 사이에 섭씨 2도의 수온을 가진 난류가 남극 빙하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최신 탐사 장비의 도움으로 얼음 아래를 가로지르는 난류의 경로를 알아냈습니다. 이 최신 연구 결과는 저널 클라이오스피어에 게재되었습니다. 탐사 데이터에 따르면 스웨이츠 빙하의 앞부분은 공중에 떠 있었고 난류는 거대한 수로를 통해 대륙붕과 빙하 바닥 사이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빙하 바닥이 빈 공간은 원래 알려졌던 것보다 더 깊어진 약 600m로 축구장 6개를 연결한 것과 맞먹습니다. 따뜻한 해저 난류는 수백만 년의 역사를 지닌 스웨이츠 빙하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려져 왔습니다. 스웨이츠 빙하가 현재 속도로 계속 녹는다면 남극 빙붕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고 지구의 해양과 대기 순환 시스템은 심각한 왜곡을 일으켜 상상할 수 없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난류가 빙상 깊숙이 숨어있던 3,900개 이상의 고대 박테리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남극 얼음 아래에 있는 난류가 지자기 역전의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남극의 얼음이 녹는 것이 지자기 역전의 마지막 신호라면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그냥 깊은 생각과 두려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과학적 추론에 따르면 지구는 지난 수십억 년 동안 5번의 대멸종을 겪었는데 지금 인류가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